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 독서 강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바로 고전인데요. 고전은 그렇죠. 흥미롭고 재밌기도 하지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제가 동서양 고전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그곳에 담긴 수학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와. 아니 그 고전이라고 하면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랑받은 이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나 줄리엣. 로미오나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죄송합니다. 부러워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니까 네. 어떻게 하면 몰래 만날 수가 있을까? 자꾸 연구하면서 이런 수학적 사고를 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네. 그 진짜 오늘 로미오나 줄리엣에 로미오나 줄리엣은 거기에는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는 있는데 네.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빠져 있죠.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실생활에서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고전 속에서 정말 책 속에서는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게 너무 궁금한데요. 자,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오래전부터 내려온 고전 속에 담긴 수학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서양 이야기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폭풍우에 휩쓸려 걸리버는 소인국 릴리풋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몸집의 걸리버를 보고 소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걸리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에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해줍니다. 첫째, 걸어 다닐 때 국도만을 이용할 것. 둘째, 사랑하는 국민과 말 등을 밟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할 것. 셋째, 동의 없이 국민을 손으로 쥐지 말 것. 넷째, 그에게 지급된 하루 식사량은 1728인분일 것. 이때 네 가지 규칙 중 다른 규칙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호기심이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항목인데요. 왜 하필 걸리버의 식사량을 1700인분, 2000인분 아니면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1728인분이라고 지정을 한 것일까요? 이 1728인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바로 소인국에 살고 있는 수학자들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수학자들이 걸리버의 키를 재어본 결과 소인국의 소인들보다 12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12배가 더 크다면 몇 배나 더 먹을까요? 얼만큼의 음식이 더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 질문에 12배가 더 크다면 하루에 12인분을 더 먹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키는 높이일 뿐이고요.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몸의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닮은 비는 1대 12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닮은 비가 A 대 B이면 부피의 비는 A의 3승 대 B의 3승이 됩니다. 부피로 계산할 때 3승을 쓰는 이유는요. 넓이를 구할 때는 괄호 곱하기 세로인 건 아시죠? 도형의 부피는 보통 괄호 곱하기 세로 그 면과 높이를 곱합니다. 그래서 부피의 비는 세 변의 길이를 곱한 수,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닮은 비가 1대 12라면 부피의 비는 1의 3승 대 12의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2의 3승, 즉 12를 3번 곱하면 1728이라는 수가 나와서 소인국 사람과 걸리버의 부피의 비는 1대 1728이 됩니다. 부피의 비가 1728배이기 때문에 음식을 1728인분을 준비했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작가 조나선 스위프트는 평소에 수학적 감심이 남다르기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상상의 세계를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피와 면적을 계산해서 이야기를 쓴 것이죠. 18세기 영국 수학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작가인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아마도 지금 많이 읽히는 수학 동화, 수학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동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전 속 수학 이야기입니다.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임꺽정 이야기인데요. 임꺽정은 물이 지어다니는 도적대의 우두머리인데 그냥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라고 불리죠. 양반들에게 훔친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인데요. 관가에서는 임꺽정과 무리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느라 늘 숲이나 외진 곳을 숨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임꺽정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중에 도적 무리가 산을 가다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물어보죠. 이보게 이 바위의 높이가 얼마쯤 되어 보이나?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아하니 아마도 서너 길은 되어 보이네. 에이 무슨 서너 길이야. 그보다 훨씬 높지. 이 둘은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실제 바위의 길이는 얼마였을까요? 아주 높이 위태롭게 서 있는 바위의 높이를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이때 해결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의학술이 천문에 밝은 임꺽정의 참모 서림입니다. 서림은 망해도법을 이용해서 바위의 높이를 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망해도법은 조선시대의 길이를 재던 측량법인데요. 말 그대로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을 육지에서 건너다 보고 그 거리를 헤아리는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망해도법을 이용해 어떻게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령 나무 막대기를 재고자 하는 바위나 그 물건의 방향에 맞춰 세우고 그 그림자의 길이를 잽니다. 예를 들어서 1m인 막대의 그림자가 2m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위의 그림자를 재는데요. 바위의 그림자가 10m라면 바위의 높이는 5m가 되겠죠. 오늘날의 수학에 도입해보면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측량에 사용했던 망해도법은 삼각비에 해당합니다. 태양의 빛이 바위와 나무 막대기의 각의 크기가 같도록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무 막대의 끝과 바닥에 이루는 각과 바위 위쪽과 바닥에 이루는 각도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두 개 만들어지죠.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길이분의 물체의 길이가 삼각비에서 보면 탄젠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막대의 탄젠트의 값을 구하고 바위의 탄젠트 값을 구해서 삼각비이므로 서로 같다고 하면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분의 막대의 길이는 바위의 그림자의 길이분의 바위의 길이가 되는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도 알고 막대의 길이를 알고 바위의 그림자의 길이를 알게 되면 손쉽게 바위의 길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꺽정 이야기 속에 녹아있던 우리 선조들의 측량법. 이미 오래전부터 삼각비를 활용해 토지 측량 등 실생활에 적용해온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 스토리텔링, 수학 동화를 찾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읽어왔던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수학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 원리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내용도 더 잘 이해되고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야기 속 수학 찾기 적극 추천합니다. 와, 그냥 열심히 책으로만 읽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놀라운데요.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저는 걸리버 여행기 안 읽고 걸리버나 여행기를 다 어머니가 좀 싸게 어디서 이상하게 사오셔가지고. 근데 웃긴 게 키는 뭐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그렇죠.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오히려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겠구나. 제 밥값 주다가 나 진짜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아까 그 부피나 이 삼각비 측량 같은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만나면 좀 이해도 잘 가고 재밌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학 관련 동화라든지 뭐 창작 만화들이 그렇죠.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걸 저도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들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참 많이들 노력하셨구나라는 흔적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현실과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약간의 오류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갈등하는 게 정말 이 오류들을 찾아줘야 될까? 아. 예, 정말 이걸 알려주는 게 맞을까? 흥미를 북돋워주는 것만으로 이것이 다 용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갈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처음 접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재미있기도 하고 거기서 수학 원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읽힐 때, 야, 여기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대. 이러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읽기 싫어지고, 아유, 엄마가 뭔가 다른 그 속뜻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목욕하다가 욕조 바깥으로 넘치는 물을 통해서 왕관의 이제 순금 밀도를 알아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엄마가 미리미리 메모해 놨다가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그건 두꺼운 책을 다 전달해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요즘 연극 대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방지 관련 이야기나 수학 지혜 같은 것들을 소재로 그걸 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하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수학은 진짜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 네.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수학 시청자분들도 보통 수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고전이나 뭐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수학의 원리 알고 오. 계시다면 우리 수학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열심히 보고 다른 데 가서 많이 써먹겠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400초 수학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400초 수학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일상적인 수학적 궁금증도 많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도 늘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